안녕하세요. 독서왕 논술의 한 선생입니다. 제가 오늘은 수능 비문학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비문학을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고등학교 1학년이라든가 중3 중에도 이제 비문학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혼자 문제집 사서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비문학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혹은 이제 공부를 안 했지만 이제 고등 가서 수능 국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 그런 친구들 우리가 이제 통칭해서 노베이스들을 위한 국어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국어 노베이스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날 때부터 우리말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기들이 국어를 좀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중학교 때 국어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는 다 나오기 때문에 나 정도면 국어 좀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정말 뒤통수 맞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오늘 딱 국어 노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초등학교 이후로 책을 읽은 적이 없다. 그럼 그건 노베예요. 그렇게 독서하지 않은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국어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 때 어찌어찌 학원에서 다니면서 해서 A가 나왔을지언정 고등학교 때 성적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솔직하게 선생님 저는 초등학교 이후로 책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국어 노베야. 두 번째,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중등 국어에서 A를 맞는 거는 상당히 쉬워요. 제가 가르친 학교에서도 한두 군데 빼고는 되게 쉽게 문제를 내거든요. 그리고 수행평가도 40%에서 50% 정도가 이제 차지하기 때문에 지필시험에서 조금 많이 틀려도 전체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나올 때는 A가 뜬단 말이에요. 그렇게 상대적으로 쉬운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등 때 국어에 점수가 A보다 B가 많다. 그럼 그거는 노베예요.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노베다 라고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노베가 국어 비문학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오늘 가져온 문제집이 예비 매산비라는 문제집인데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이걸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매일 3개씩 공부하는 비문학 독서 기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자기의 수준과 상관없이 3개씩을 풀어요. 노베 친구들의 경우에는 절대로 이것을 하루에 3개씩 소화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운데 내가 이걸 3개를 풀었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그냥 문제 읽고 뒤에 해설 보고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나는 이거를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결국은 고3이 돼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점수가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 비문학 공부의 핵심은, 문학도 마찬가지고 국어 공부의 핵심은 문해력이거든요. 이게 독해력이에요. 읽어내야 되는데 노베인 친구들은 지문 독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에 집중을 해요. 노베 친구들의 경우에는 문제 개수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분량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지문 하나라도 정확하게 읽어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노베인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는 건 좀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인터넷과 유튜브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국어 학습을 막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나라 일타 강사 그러는데 몇 분 안에 쳐야 되고, 그래서 지문은 읽고 나서 주어진 시간이 몇 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노베를 위한 코멘트가 아니라 풀베를 위한 코멘트거든요. 가장 멀리 해야 될 코멘트들이에요. 사실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문 한 개 딸린 문제를 몇 분에 쳐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지문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지문의 이해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지문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 자기 스스로 가늠이 안 돼요. 문제 풀어보고 문제 많이 맞추면 내가 이 지문을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건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지문에서 이해 안 되는 문장이 한 문장도 없어야 돼요. 한 단락 한 단락에 있어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때 나는 그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시간에 신경 쓰지 말고 지문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는데, 두 번째, 이 지문을 한 번 읽고 끝낼 생각을 하지 말고 최소 5번은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문이 완벽하게 소화가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보니까 밑줄을 그어라, 밑줄을 긋지 말라, 이거 갖고도 좀 논쟁이 있는데, 밑줄을 당연히 그어야죠. 밑줄을 당연히 그어야 됩니다. 그 핵심 개념이나 자기가 모르는 어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가면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데, 근데 밑줄을 그을 때가 중요해요. 밑줄을 절대로 색필로 정리하면 안 되고 연필로 그으세요. 연필로 이렇게 쭉 그어요. 처음에 읽으면 애들이 이제 내가 모르는 어휘나 내가 모르는 문장이나 내가 모르는 개념 거의
거의 다 그어져 있어요. 두 번째 읽는다 그러면 사실 밑줄 치는 부분이 달라지거나 밑줄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읽을 때 또 한번 밑줄을 쳐보는 거죠. 세 번째 이상부터는 그때부터 비로소 제가 봤을 때 필요한 부분에 네모를 치거나 세모를 치거나 밑줄을 치기 시작해요. 지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독해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번, 다섯 번째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지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의 네모가 쳐 있거나 중심 문장이 밑줄이 남게 돼요. 일단은 자기가 핵심적인 내용의 밑줄을 치게 되면 요약하는 게 쉬워지겠죠. 지문이 몇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든 각 단락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옆에다가 이제 이거의 핵심 내용은 이거다라고 정리를 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문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해되지 않는 문장 있잖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그 부분은 그 문단에 혹은 그 문장과 연결된 앞뒤 문장에 대해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읽는 거예요. 어떨 때까지? 완벽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 물론 이제 옆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면 되겠죠. 네, 다른 부분 다 이해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장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 지문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이해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처음에 이게 되게 지루하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지문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넘어가야 자기의 독해 실력이 늘고 시간도 단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유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따라오는 거지, 내가 지문에 대해서 이해돼도 되지 않았는데 문제 유형 파악하고 선지 따라가면 이제 1타 인터넷 강의에서 하는 그런 방식대로 따라가면 정말 자기는 많이 투자했다고 생각하고 문제도 많이 풀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수능 문제 유형에도 다 익숙해졌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나와? 점수가 안 나와. 왜? 내용 이해가 안 되니까요. 형식적인 파악은 가장 뒤로 미루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용 이해. 많이 읽어야 된다. 많이 읽어서 자기 걸 만들어야 된다. 반복적으로 읽어야 된다. 각 문단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게 되면 그게 완벽하게 이해한 것이다. 매산비 같은 경우에도 뒤에 해설지에 보면 각 단락에 대해서 요약을 다 해놨어요. 지문 해설이 있고 문제 해설이 있거든요. 지문 해설 부분에서 맞춰보는 거죠. 거기에 틀림이 없으면 자기가 정확하게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선제의 근거를 정확하게 지문에 찾았는가, 문제에서 요구되는 테크닉들이 있단 말이에요. 해설지를 보면서 활용하면 되는 거죠. 문제보다는 지문에 집중,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비문학 공부를 위해서는 그 노벨을 위한 그 비문학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이 정말 지금까지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에 독해력을 먼저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왜? 비문학은 독해력 시험이니까. 근데 그걸 빠뜨리고 너무 넘어가는 아이들이 많다. 노벨 상태에서 풀베이스 상태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지루한 지문 독해 과정을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두 번째, 완벽하게 읽어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읽는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요약한다. 이상으로 독서학 논술학 한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